위로는 그 개별 문제를 갖고 왔어 오늘? 있어? 오늘도 갖고 왔어? 일단 후반부에 좀 체크를 할게. 이따 좀 돼요. 이따. 보자. 이제 개념 관리로 갈게요. 107쪽이 105쪽으로 가자. 일단은 이제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평행이동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성단원이 뭐냐면 대칭이동이라는 파트예요. 105쪽에 좀 그렇게 이쪽은 좀 분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일단 대칭이동 좀 한번 해볼게. 대칭이동은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형에서 한번 보자. 1,2라는 점을 하나 설정할게. 1,2라는 A점 1,2 그러면 A점 1,2를 X축 대칭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 여기서 그러면 이 대칭은 뭐야? 접으라는 얘기거든. 먼저 X축 대칭부터 할게. 이 점을 요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걸 대칭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갔던 만큼 똑같이 가면 되니까 요 점이 될 것 같아요. 요 점이. 그러니까 요 점을 X축에서 접었으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데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똑같이 1, X는 1인 것 같은데 Y좌표가 바뀌었네. 요 길이가 지금 2cm니까 2cm만큼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럼 얘는 1,마이가 되네. 됐죠? 요거는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게. Y축 대칭.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넘어서 요 정도 지킬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지? 그러면 이때 Y좌표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Y좌표는 똑같이 2를 마킹할 것 같고 X좌표가 바뀔 것 같은데 요 길이가 지금 1cm니까 얘도 1cm만큼 넘어갔겠죠? 좌표를 따질 때는 -2네. 얘는 좌표를 따질 때는 1,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뽑을게. 맨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맨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뭐가 바뀌는지 봐봐. 지금 1,2를 가지고 먼저 X축 대칭과 Y축 대칭 했더니 얘가 1,마이로 되는데 안 바뀌는 게 뭐고 바뀌는 게 뭔지를 볼게요. 바뀌는 거. 지금 X좌표로 안 바뀌었어. 뭐 X축 대칭을 했더니 X좌표로 안 바뀌고 Y좌표가 바뀌었는데 뭐만 바뀌냐면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칭이동에다가 줌을 좀 써놓을게요. 밑에다가 반대 거에 부호를 바꾼다. 반대 거에 부호를 바꾼다. 대칭이동은요, 저 주문이 핵심이에요. 대칭이동은 반대 거에 부호를 바꾸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반대 거에 부호를 바꾼다. 뭐 이게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데 대략 수학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x의 반대가 뭐예요? 그럼 y 하시면 돼요. y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x 하시면 돼요. 됐죠? 각계에 1,2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대칭을 했대. 그러면 x의 반대가 누구죠? y죠.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한 번 더 1,2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y축 대칭을 하는데 대칭은 무조건 반대거의 부호를 바꾸는 게 대칭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y 쓰였죠? y의 반대가 누구야? x.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x의 부호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1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가령 A점을요 2,마삼 할게요. 얘를 X축 대칭을 할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5초 안에 답을 한번 뽑아보세요. 가죠. X축 대칭했으니까 얘 반대가 누구지? Y. 요거의 부호를 바꾸니까 3. 나머지는 그대로. 이번에 Y축 대칭. 그래서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마삼을 Y축 대칭하면 쟤를 맨날 그리면 너무 오래 걸려. 결론을 외워놔야 돼. 대칭은 반대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Y의 반대는 뭐죠? X죠? 그럼 2의 부호를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점 대칭 있어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거기다 화살표 하나 쓸게. 원점 대칭은 화살표 하나 빼와서 얘는 다 바꿔. 얘는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다 바꿔주는 얘기야. 원점 대칭은 뭐라? 부호를 다 바꿔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이 1,1을 원점에 대칭하면 이렇게 왔던 만큼 대각선으로 여기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부호를 다 바꿔주면 돼. 1의 부호를 바꾸면 1, 2의 부호를 바꾸면 2 이렇게.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밑에 거 한번 정리해볼게.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은요. 결론이 보자. 반대거의 부호를 바꾸니까 Y의 부호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Y로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은요.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X의 부호를 바꾸면 돼. 반대거에.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꿔서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요. XY 좌표가 다 바뀌어. 이게 핵심이야. 다 바뀌어. 핵심이야. 그 다음에 Y는 대칭은 여기서 그냥 설명하자. 얘는 45도로 가는 거거든. 45도 Y는 X인데 야 만약에 여기가 1 있어. 1,2가 있어. 1,2. 우리 옛날에 역함수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역함수가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 역함수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역함수 배우면 좀 나을 텐데 Y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느낌에 얘 부호가 X좌표고 플러스일 것 같지 않아요? Y좌표도 플러스일 것 같지 않아? 왜 1,4분면 있잖아. 얘는 뭐냐면 위치를 바꿔줘요. 얘는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위치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무슨 위치를 얘는 부호를 절대 바꾸면 안 돼. 무슨 위치를 바꾸냐면 X좌표 1이 Y좌표로 가요. Y좌표 2가 X좌표로 가요. 얘를 크로스로 바꾸는 거야. 얘가 2,3을 Y는 X 대칭하세요. 그러면 얘는 부호를 바꾸는 게 절대 아니고 Y좌표가 X좌표로 대체가 되고 X좌표가 Y좌표로 대체되고 위치를 바꾸는 거야. 얘만 특이하게. 이 네 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 네 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 X축 대칭이동은요. Y의 부호를 바뀌면 되고 Y축 대칭이동은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원점 대칭은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 또 특이한 대칭이 하나 있죠. Y는 X 대칭은요. 얘는 크로스로 위치를 바꿔준다. 요거만 외워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대칭이동은 조금 괜찮은 게 우리 평행이동에서는요. 점의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달랐거든.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 정보를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였고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 바꿔서를 대입하는 게 원리 원칙이었어. 근데 이쪽 대칭이동은요.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 부분에 조금 할만한 것 같아.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죠. 예, 253번이요. 한번 다 풀어보세요. 253번이요. 107쪽에 253번. X축 대칭이동은 반대거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이동은 Y의 반대인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원점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도 하고 Y축 대칭이동을 하는 그 결과거든.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뀌는 거고 마지막 제일 특이한 거 Y는 X 대칭 Y는 1X 대칭은요 부호가 바뀐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가서 역함수라고 배운 거예요. 저 끝에. 그럼 갈게요. X 대칭이요. 누구의 부호로 바꾼다? Y의 부호로 바꾼다. Y 바뀌는 걸 먼저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Y 대칭은 X의 부호로 바꾼다.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되죠. 원점 대칭은 다 바꾼다. 얘는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도 처리할게.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볼게. X축 대칭은요.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직선을 대칭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직선이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XY가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 있어야 돼. 그럼 Y의 부로 바꾼다는 얘기는 Y가 뭘로 바뀌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Y로 바뀌라는 얘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Y에다가 요걸 갖다 대입해 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럼 얘는 정답이 3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요. 전개한 게 답이 될 거예요. 한번 더 해보죠. Y축 대칭도는요.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AX가 없어 항상 플러스야. 플러스 X야. 그러면 얘가 부호로 바뀌니까 마X로 바뀌면 된다고. 이거를 대입해 주면 돼요. 얘는 3 곱하기 마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요.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은요. 부호를 다 바꿔야 되니까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야 돼? 마X. Y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요 3X가 뭘로 변했을까? 마3X로 변했겠죠. 마이너스 2Y가 뭘로 변했을까? 플러스 2Y로 변했겠죠. 뭐 이거를 정리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XY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뭘로 바뀌면 되냐면 Y로 바꿔주면 돼요. Y가 X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Y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집어넣은 결과 3X가 아니고 3Y가 됩니다. 마이너스 2Y가 아니고 마이너스 2X가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다시요. 처음에 뭐 약간 어색한데 어색한 거 없어요. 이런 거 안 좋지? 뭐지? 이거 왜 좀 조그맣게 치웠어? 다시요. 도형을 이동하는구나.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로 바꾼다? Y의 부호로 바꾼다. 그럼 Y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3X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Y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Y로 변하겠죠. 이게 이제 정답. 일반형으로 나왔으면 일반형 택해주면 돼. Y축 대칭동은 X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요 X에다 마X 집어넣었으니까 마3X 이렇게 가겠네. 그런데 최종답은요. 항상 X 앞에는 플러스를 출발시켜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한번 곱해줘갖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는요. 이게 바로 이제 정답. 원점 대칭은 다 바꿔야 돼. X도 갑자기 난데없이 마X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도 얘도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3X가 뭘로 바뀌어? 마3X로 바뀌었겠네. 마이너스 2Y가 플러스 2Y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X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갖고 이게 바로 최종 결과. 이번에 Y는 대칭은 X 대신에 뭐가 바뀌어야 돼? Y로 그 숙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해. 해. 저기 3에서 하자. 3에서 에어컨 켜고 불 켤 수 있지? 이렇게 해. 계속 가죠. X에다가 Y 집어넣고 Y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X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3X가 뭘로 바뀐 거야? 3Y로. 마이너스 2Y가 마 2X로. 숫자는 변함없고. 그런데 항상 얘를 쓸 때 누구 X, 누구 Y를 써야 되고 X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곱했어야죠. 마이 X가 뿌이 X. 우선 Y가 마 3Y. 마이너스는요. 이게 바로 객관식 보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4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254번을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봐봐.
이쪽 대칭이동은 저것만으로도 그냥 밀어붙일 거야. 저것만으로. 그러면 그 정도까지 있으면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일단 풀어볼 거고요. 얘도 이제 식을 구하라 할 때 x축 대칭 그러면 얘는 누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그럼 y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y는 x제곱 yx 플러스 3인데 항상 플러스 y로 출발시켜야 되니까 양변 다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x제곱 플러스 2x 마3 이게 최종 결론이 되시겠죠. 맞죠? 원쪽도 한번 해볼게. 원쪽도 한번 해볼게요. 원쪽도 얘도 x 대칭이면 누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y 집어넣어야 돼. 그럼 x 애들은 이상이 없고 저 y 애들 마이너스 y 플러스 이게 바뀌네. 얼마? 6. 그렇지? 또 하나 여기서 약속하게 뭐냐면 원의 반드시고 완전 제곱이 잘 나오는데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게 정상이라고. 근데 비정상이 뭐냐면 마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요원의 부호를 다 바꿔준 거야. 예. px 마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준 거야. 같은 결론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부호를 다 바꿔주면 돼. 여기 중간 과정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제곱되면 죽어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바뀐다고. 얘도 만약에 마이너스 y 마 3의 제곱 나왔으면 빨리 뭐 하셔야 돼? 부호를 다 바꿔줄 거예요. y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볼게. 여기가 좀 삐꾸났죠? 그럼 다시 쓰는 거예요. 와마이 부호를 다 바꿔갖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y축 대칭 한 번만 해보세요. 256번에 y축 대칭. 보죠. 이것만 포커스 잡아볼게. y축 대칭이니까 얘는 누가 바뀌어야 돼? x 대신에 반대거의 부호 바뀌어야 돼. 그럼 요 새끼가 바뀌면 되겠네. 마x 마3의 제곱 플러스 와프의 제곱 이꼴 6인데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요 안에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겠네.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6이 이게 최종 정답안이 되긴 될 거야. 그런데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뭘 꼭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그거 포물선이나 원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이동 관계로 식을 만드는 거 아까 강조했던 거 얘는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 무슨 말이냐 얘 중심을 한번 살짝 구해볼게 얘 중심 구해볼게 중심이 얼마야? 3, 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심을 y축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를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로 바뀌는데 x의 부호가 바뀌고 나머지를 그대로 가시면 되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움직이도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럼 반지름 얼마야? 루트 6이네. 그러면 내가 y축 대칭 내가 y축 대칭에서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구나. 그럼 이 정보로도 식을 세워볼게. x 부호 바꿔서의 완전 제곱 지금 원의 방정식 만든 거죠. 제곱 플러스 6 그러면 얘랑 일치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따 문제에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원하고 포물선은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이렇게 식을 바꾸는 기본적인 세팅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쓰는 게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평행이동, 중심의 대칭이동. 꼭지점은 포물선은 꼭지점의 평행이동, 꼭지점의 대칭이동 거기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문제 풀 때 일단 딸린 문제를 몇 개 풀면서 그거 몇 개 강조를 할게. 257번이 아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57번이.
지원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잘하네. 잘했어요. 보면 상품화 마우가 있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래. 부호를 다 바꾸면 되겠죠? 마상품화 5가 찾았네. 근데 이 대칭 이동한 점이 어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뭔 입을 하라는 얘기야? 대입을 하라는 얘기겠죠? x에다 마삼, y에다가 5. 마삼 a와 마십과 플러스 1의 조합이니까 a는 마삼이 되시겠죠? 됐죠? 258번도 풀어볼게요. 258번. 거기까지만 보고 볼게요. 얘는 서브를 하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점들 한번 그려볼게. 먼저 y는 x 대칭이 있으니까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 4,2가 q의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에 있던 점 p를 x축에 대칭했는지 아니면 q를 가지고 x축에 대칭했는지 요 말을 잘 봐야 돼요. 요 말을 잘 봐야 돼. 얘는 q를 좀 전에 이동했던 걸 가지고 연이어서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x축과 y의 부로 바꾸면 되니까 4,y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점 3개 p, q 얘가 r인가 봐. 그럼 얘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맞죠?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거 하나는 일억선인 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 이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 윗변압과 높이만 찾으면 넓이가 나오거든. 근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갖고 삼각형을 만들면 보통 이런 류의 삼각형이 대부분 많이 나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그려보는 것도 추천이야. 처음에 점이 대충만 자기가 알게만 그리면 되는 거죠. 2,4 여기 있었대. P가 여기 있었대. 그런데 Q점이 4,1로 움직였대. 여기가 4, 한 절반 정도 돼갖고 여기가 Q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R좌표는요. R좌표는 4,마이니까 4,마이니까 밑으로 떨어졌겠네. 여기가 됐네. 이게 바로 R좌표가 됐네.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맞죠? 그럼 요것도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굴 밑변을 보는데 얘를 밑변을 보면 2cm, 2cm가 4cm 결국에 떨어졌고 높이는요. 이게 높이가 된 거죠. 이 부분이 높이가 된 거죠. 그럼 2부터 4까지니까 이거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럼 2분의 곱하기 밑변이 얼마? 4. 높이가 얼마? 2.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왜 난잡한 거 이런 거지. 점이 여기 찍히고 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혔어. 그래갖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나왔어. 이때는 뭐야? 이게 좋지. 2분의 곱하기 빨리 절대값을 열어서 2, 4, 4, 2, 4, 마이 2, 4 이 작업이 좋은 거죠.
이 점이 좋은 거죠. 근데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에서는 좀 요런 류의 꼴이나 요런 류의 꼴이 나와서 이 도역 요 좌표평만 안에서 마킹을 하면 밑변과 높이가 구해주는 꼴이 제일 잘 나와. 그래서 요렇게 시도하는 것도 좋고 내가 귀찮다 싶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09쪽으로 갈게요. 109쪽으로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빼줘야 되는 날이라 억지로 좀 빼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오실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60번 도전할게요. 260번. 직선 실력이 80%를 차지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260번. 수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메인 단어였거든. 260번. 현준이 이거 없어? 거기에? 충분히 했는데. 또 잡힐 수 있는 유형이에요. 보죠. 보면 이런 직선이 일단 있었대.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한번 찾아보려 일단 이 파란색 부분만. 그럼 얘만 일단 찾아볼게요. 얘가 y축 대칭이니까 누구의 부를 바꾸는데 x 대신에 마x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y는 3x 더하기 6 이게 바로 이 직선을 y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놈과 뭐래? 수직이래. 이놈과 수직이래. 수직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수직 기울기가 생각나야 돼. 부호반대 역수. 그렇죠?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운 직선을 아예 하나 만들어 달래. 그럼 새로운 직선을 만들려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데 누굴 꼭 지나가래? 마상콤마 4를 꼭 지나가래. 그럼 얘 기울기는 어떻대? 얘와 뭐 하고 싶대? 수직이고 싶대. 그럼 얘 기울기 얼마인데? 3이잖아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해야 되고 역수해야 되는 거죠. 요거죠. 정답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배의 x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부사. 정답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3이 이제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이 있는데 원을 딱 절반을 나누고 싶어. 원을 딱 절반을 나누고 싶은 직선은요 어떤 특징을 만족하는 거죠? 누구 지나가면 돼?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원이 딱 절반 반토막이 돼요. 261번도 도전할게요.
한번 가볼게요. 직선이 있었네요. 근데 얘를 일단 x축에 대칭 이동을 좀 해달라네. 그러면 x니까 누구의 부호 바뀌어야 돼? y의 부호로 바꾸면 되겠네. 2x인데 마삼y가 아니고 뿌삼y 이렇게 쓰면 x축 대칭 이동이 됐고요. 이 빨간색 직선이 이 원을 반땡하고 싶으니까 이 원의 중심인 4,k를 얘가 지나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대입하는 게 있네.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 마k 집어넣으면 되겠네. 2, 4, 8 마삼 k 플러스 1은 0. 고로 k는 얼마?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의 콜라보레이션 문제가 나올 거예요. 263번 도전이에요. 대칭이동까지 얼추 배웠으니까 이제 합본 얘기 나온 거야. 263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콜라보레이션 배운 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민우는 답이 나왔나요? 정답이 어떻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어요? 263번 볼게요. 263번 먼저 처음 주어진 직선이 있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 그럼 얘부터 천천히 구하시면 돼요. 얘는 뭐야? x하고 y를 바꾸는 거니까 4x가 4y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x로 바뀔 거고 나머지는 안 변하겠네. 그럼 얘를 좀 예쁘게 만들어도 되겠네. 예쁘게 만들고 가죠. 얘 마이너스 곱해갖고 얘는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0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뭐하래? 다시 평행이동하래죠. x축을 얼마만큼? 마일만큼. 그러면 우리 평행이동 전부 집어넣어야죠.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야죠. 부호 바꿔서. y축을 얼마만큼? 이만큼이니까 이 y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어야죠. 그거. 그러면 정답은요. 2배의 x 플러스 1배 마사의 y만 2배 마삼 얘를 조금 실수 없이 전개하는데 지금 답이 되겠네. 일단 2x 마사 y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숫자 2, 여기서 숫자 8, 뒤에 숫자 마삼의 조합이니까 얘가 7.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네. 이렇게 차분하게. 그 다음에 오늘 교재 마지막 문제예요. 265번이 오늘 마지막 문제. 자기가 능력껏 풀어보세요. 정답률은 50%가 잘 안 넘어가요. 답은 해계망측한 분수 나오셔야 돼. 265의 답은요. 해계망측한 분수가 나오셔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오실 거야. 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오게 나와야 돼요. 딱 지금 타이밍에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와. 연습이 좀 부단히 가야지.
주연이가 해놓으면 좋겠다. 민우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고민 중이야? 고민 중. 이런 거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속에는 답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2분의 5가 이제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보세요. 추천은 뭐냐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원은 웬만하면 요 정도 난이도부터는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대칭이동이든 평이동이든.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 먼저 이 원의 정보 좀 잠깐 구해놓을게. 이 원의 중심은요 2,0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반지름도 구해놓을게. 반지름 루로 요거 제곱 4, 0의 제곱 0, 뭐 뺄 것도 없네. 0, 그래서 2가 되겠지. 이런 정보를 가진 원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은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바뀌어? 아니.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바뀌어? 아니. 그래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가지고 중심만 계속 바뀌겠죠. 중심 구해볼게. y축 대칭 이동하면 중심에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x의 부호가 바뀌네.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어? 그럼 이때 중심은요? x좌표 그대로고 y축의 값이 1만큼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최종 원이 되는 거죠. 반지름은 이 똑같이. 그치? 근데 이 원이 어쩌대? 또 직선하고 접하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D는 R이 생각나야죠. 아까 한번 해봤잖아. 이렇게. 그럼 R 갈게. R은 얼마야? 계속 2. 계속 2. 그 다음 D 구할게. D가 뭐야? 중심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거쳐서 나온 이 중심 마이, 1과 그 다음 저 직선 m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요거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말하겠죠. 공식 쓰면 룰로 x 앞에 계수 제곱하고 m제곱 플러스는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m 요 정도 하나 암산할게. 마이 마3의 절대값 그게 얼마? 2 얘를 푸는 거였죠.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 추천 방법이었어. 저 식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요 계산 조금 들었거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양변의 루트 이 계산을 우리 몇 번 했었어. 양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갖고 마이너스 2m 마3의 절대값은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그 다음 뭐였지? 양변 제곱했다고. 이렇게. 양변 제곱했다고. 됐지?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가로의 제곱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마마의 제곱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랬지? 실수방지용으로 부호를 다 바꿔서 제곱 이렇게 하면 그랬잖아. 그러면 얘 풀면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조심해야지 2도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 루트 없어지니까 4배 분배네.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럼 4m제곱 없어지고요. 12m이 얼마? 마오가 되니까 n값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추천이다. 그러니까 대칭이동과 평이동에서 제법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요. 원의 방정식이나 포물선, 솔직히 포물선 많이 안 나오고 원이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의 변화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저 식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는 조금 실수 확률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유일한 정답자가 송혜 학생인데 송혜 학생은 식을 가지고 있니 중심 좌표 가지고 있니? 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중심 좌표 가지고 있고 우리 친구는 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식이 워낙 간단했어. 식이 워낙 간단했는데 식이 복잡했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야. 풀이가. 그러면 우리 송이가 판단했을 때 식이 좀 간단하긴 하거든. 식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 중심 좌표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뭐가 나? 아 그래도 중심인가 봐. 이제 식을 한 친구가 답변이 식이 되게 간단해서 선생님 볼 때는 식이 저 정도 요 정도 간단한 거는 그냥 식 가지고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식이 간단하더라도 중심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낫다라는 우리 학생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하는지 다시 한번 이걸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이건 앞으로도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시험으로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계속 연습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도 개념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감할 거고 진도를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도 부정이 됐네. 네, 어쨌든 좀 쉬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